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월명사의 제망래가라는 향가를 통해서 누이의 죽음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살펴봤었고, 또한 누이의 죽음을,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 힘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말하는 이의 모습을 통해서 숭고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석 시인의 수라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한번 그 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5쪽에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본 것처럼 수라라는 시는 총 3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현대시이자 자유시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자, 지금 시적 화자는 방바닥에서 거미 새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죠? 네, 그 거미를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요. 자, 날인이라는 표현은 내려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옛말이고요. 이 거미를 발견한 시적 화자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거미 새끼 하나를 쓸어버립니다. 말하는 이가 이 행동을 할 때는 그냥 어떠한 감정도 없이 무심코 한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적 화자의 감정은 아무 생각 없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을 앞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박스를 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렇죠. 차디찬 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 차디찬 밤이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일단 지금 말하는 이가 무심코 거미 새끼 하나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죠. 굉장히 말하는 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심해. 무슨 일이든 감정이 없이 그냥 무심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차디찬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설정한 이유는 말하는 이의 차가움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도 있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상황과 연결을 시키면요. 차디찬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필기해 두세요. 자, 그래서 1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방에 들어온 새끼 거미를 무심히 쓸어버렸어요. 주된 감정은 무심함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자, 지금 이제 시적 화자가 또 다른 것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요. 새끼 거미가 쓸려나간 곳에 뭐를 발견합니까? 네, 그곳에 큰 거미가 한 마리 온 거예요. 근데 그 큰 거미를 보는 순간 시적 화자의 그 감정이 정서가 변해요. 어떻게? 가슴이 짜릿했대요. 이 짜릿하다라는 말은 그 막 기분 좋을 때 느끼는 짜릿함 이게 아니고요. 그 약간 찌릿하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 마음이 저려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큰 거미가 하필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가 혹시 이 큰 거미가 새끼 거미의 엄마인가? 엄마가 자기 자식 찾으러 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로 여긴 거야. 그렇게 여긴 거야. 그래서 마음이 저린 거죠.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새끼 거미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새끼 찾으러 엄마 거미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저린 걸 느끼는 거죠. 말하는 이의 정서가 변했습니다. 큰 거미를 새끼 거미의 어미로 여겨서 그 마음이 저려온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려요. 문 밖으로 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면서 서러워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찬 밖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힘든 환경인 거죠.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찬 밖인데, 찬 밖에 지금 똑같이 어미를 내보내면서 찬 밖이지만 그래도 새끼가 있잖니. 그 새끼 있는 곳으로 가라. 너가 그렇게 걱정하고 찾고 있는 새끼검이 밖에 있으니까 엄마가 새끼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서러워하는 거죠. 자, 이 연에서는 지금 현재 그 시적 화자의 마음 상태가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 한 두 군데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파란색 네모가 쳐져 있는 가슴이 짜릿한다 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서러워한다가 시적 화자의 감정,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참 바뀌지만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라고 하면서 자, 이 부분 새끼 있는 대로 가라 라고 말해주는 부분 이 부분에서 시적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이 엄마와 내가 아까 전에 쓸어서 버린 새끼 거미에 대한 자비, 연민, 어떤 동정,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새끼 거미를 만나고 큰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리면서 서러워합니다. 뭔가 지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예요. 새끼 거미가 먼저 밖으로 나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가족이 흩어졌는데 엄마가 이제 그 새끼 거미를 찾으러 왔는데 다시 이제 가족이 만나라고 물론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새끼 있는 곳으로 가라고 또 시적화자는 그 엄마 거미로 추정되는 큰 거미를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연민과 동정심을 느끼면서 뭔가 서러움과 마음이 저려오는 것을 느끼는 거죠. 3년의 내용은 조금 길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 파트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삭기도 전이다. 그 새끼 거미 하나 내보내고 그리고 엄마 거미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굉장히 서러움을 느꼈잖아요. 뭔가 그 안타까움 그리고 막 가슴이 저며오는 그 큰 거미가 새끼 거미 찾으러 어미 거미가 새끼 거미 찾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마음이 저려오는 걸 느낀 이 시적 화자가 그걸 보고 나서의 아린 가슴 이것도 역시 시적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죠. 정서가 드러난 부분. 아린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이다. 삭기도 전이다 라는 말은 가라앉기도 전이래요. 아직도 그 마음 한구석이 막 저려와. 그런데 또 그 와중에 뭘 또 발견을 했냐면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이 가재라는 말은 갓, 방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석 시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백석 시인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이기 때문에 본인의 시 속에 그런 향토적인 그 평안북도 사투리를 많이 쓴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재라는 말이 역시 평안도 사투리가 이 작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아주 작은 알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진짜 이제 막 태어난 무척 작은 그 새끼 거미가 엄마를 또 찾으러 엄마가 없어진 곳으로 와가지고 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른 큰 거미, 1년의 새끼 거미, 2년의 큰 거미를 설명할 때는 그렇게 꾸며주는 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에서의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표현할 때 굉장히 앞에 많은 꾸며주는 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좁쌀알만 아래서 가재 깨인 듯한, 파리채 서지도 못한 이라고 하면서 이 거미의 모습을 굉장히 많은 말로 꾸며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이 길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거미를 바라보는 그 불쌍히, 거미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 시적 화자의 마음이 더 깊어졌다. 그 거미에 대한 말하는 이의 연민이 매우 커졌다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가슴이 이번엔 메이는 듯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시적 화자의 감정, 정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요 지금 3년의 두 번째 행, 두 번째부터 세 번째 행에 걸쳐서 이 새끼 거미에 대한 수식어가 많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이유는 거미에 대한 말하는 이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이 매우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 새끼 거미를 보면서 가슴이 메었답니다. 또 한 번 그 감정이 또 격해지는 거죠. 어미를 찾는 듯한 아주 갓 태어난 작은 새끼 거미가 너무 불쌍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미 네 형, 누나 혹은 형이나 혹은 누나나 뭐 또 엄마까지 내가 다 밖으로 내보냈는데 너가 또 엄마를 찾으러 왔구나 하면서 내가 지금 이 거미 가족을 뿔뿔이 흩어놓게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가슴이 메인됩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자, 지금 무척 작은 갓 태어난 새끼 거미가 엄마를 찾는 듯한 그 모습을 발견한 시적 화자는 뭔가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커져서 새끼 거미를 도와주려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죠. 손을 내어 밀었어요. 하지만 이 갓 태어난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그 새끼 거미, 무척 작은 새끼 거미에게는 이 손길 자체가 그저 무서울 뿐이겠죠. 겁이 나겠죠.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의 손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달아나 버려. 그러면서 나를 더욱 서럽게 만듭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도 역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나오죠. 서럽게 한다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에 슬퍼한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너무 내 손길마저도 무서워하니까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아주 소중하게 보드러운 종이에다가 받아가지고 또 문 밖으로 버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 아까 1년에 내보냈던 누나나 형, 2년에 내보냈던 엄마, 이 둘이 가까이에서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지금 막 나가게 되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쉽게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처음에 나왔던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내 손을 내어 미는데, 자, 이거는 지금 어떤 마음에서, 새끼거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했지만 이 새끼거미는 나를 무서워하면서 달아나 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서러움을 느끼죠. 이 작은 것, 요거는 당연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갓 태어난 무척 작은 새끼거미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았어. 왜 그러겠어요? 손길은 무서워하니까, 새끼거미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끔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가지고 문 밖으로 버리면서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고 있다가 쉬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자, 이거는 지금 거미한테 실은 엄마, 누나, 형,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마치 거미를 모처럼 대하고 있어요. 네, 사람처럼 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미를 의인화한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미 가족이 뭐 하길 바라면서, 그렇죠. 뿔뿔이 흩어진 가족 공동체가 다시 만나길 바라는, 즉,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문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문 밖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공간이에요? 그렇죠. 좀 춥고 위험해요. 춥고 위험하지만 동시에 뭘 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그렇죠. 가족,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엄마와 누나와 형이 가까이에 이것을 걱정하면서 있다가 쉽게 다시 만날 수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가족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으련만 하는 염원을 가지고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라는 것. 즉, 거미를 의인화하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자, 그래서 3년을 전체로 보면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것이 핵심 내용일까요? 그렇죠. 무척 작은 새끼 거미 역시 가족을 만나라고 문 밖으로 버리면서 시적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슬퍼하고 있어요. 자, 시의 내용을 다 봤는데 이 시는 가족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거미 가족에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막 뭔가 감정이 이입이 되고 있어요. 시적 화자가. 이런 거미 가족들의 상황에.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봐. 그래서 그런 것에서 느끼는 동질감? 그리고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서러움 같은 게 더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거미 가족에 대한 말하는 이의 행동과 정서 변화를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1년에서 발견한 거미 새끼. 어떤 행동을 했죠? 네,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요. 이때 말하는 이의 정서는 어땠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새끼 거미가 쓸려나간 그 공간에 누가 등장하면서? 큰 거미. 이 큰 거미는 그래서 이 큰 거미를 본 시적화자는 이 큰 거미를 뭐로 생각을 합니까? 뭘로 여겨요? 그렇지. 새끼 거미의 엄마로 여기는 거지. 그래서 새끼 거미를 찾으러 엄마가 왔구나, 엄마 거미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짜릿해지면서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문 밖으로 똑같이 또 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러워했죠. 근데 그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좀 가라앉기도 전에 또 뭘 발견했어?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진, 그 큰 거미가 쓸려나간 그 공간에 이제 막 태어난 아주 작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발견해요.
이번엔 막 가슴이 메입니다. 내가 지금 이 거미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새끼 거미가 정말 막 엄마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서러워하고 슬퍼해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가지고 또 문 밖으로 버리면서 이 이미 밖에 있는 엄마와 형이나 누나 거미가 가까이에 있다가 쉽게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바깥으로 버리고 슬퍼합니다. 자, 지금 내용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말하는 이의 정서는 깊어지고 있죠. 심화되고 있죠. 막 고조되고 있어요. 처음엔 무심했다가 서러워하고 끝에는 슬퍼하고 점점 감정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는 이 부분,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제목 수라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필기하고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이 시의 제목은 수라예요. 뭔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어지러운 상황을 수라라고 한다고 했는데, 흩어진 거미 가족처럼 일제강점기에 가족과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의 상태가 아수라장, 그 수라와 같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를 막 찾고 있는 거미. 이 거미들은 누구와 동격이다?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리저리 핍박받고 하면서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게 된 우리의 민족의 상황을 이 아수라장이 된 민족의 상황이 수라와 같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의 마지막 포인트, 말하는 이의 행동에 담긴 시인의 소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미의 가족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거미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려고 문 밖으로 보냅니다. 쓸어버립니다. 그러한 문 밖으로 쓸어버리는 행동은 거미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행동이죠. 이것은 뭐하고도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일제강점기 때 공동체적 삶이 붕괴된 우리 민족의 현실,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거미 가족이 다시 춥고 힘든 환경이지만 다시 가족이 뭉쳐지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라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적 화자의 염원, 시인의 소망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이가 거미 가족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깊은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시를 읽은 친구들 중에서 아니 굳이 이 만나게 하는 장소를 왜 밖으로 잡았을까? 따뜻한 실내로 다시 주워오면 되는 거 아니냐? 들여오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다 밖으로 내보내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게 이런 부분에서 좀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깥에서 만나는 걸 설정을 함으로써 일제강점기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좀 더 부각하는 거죠. 그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민족이 공동체적인 삶을 좀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려고 굳이 일부러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설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라의 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라의 갈래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서사적이라고 하는데 이 서사적이라는 뜻은 사실을 그대로 적다라는 뜻이고 마치 이야기를 적듯이 사실을 그대로 쭉 적어 나가는 것을 서사적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 거미 가족의 이야기를 쭉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적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서사적인 성격도 있고 또 동시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거미 가족의 상황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뿔뿔이 흩어진 우리의 민족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소재는 거미 가족의 헤어짐입니다. 이게 곧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붕괴였었죠. 주제는 가족 붕괴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런 것을 보면서 동시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시적 대상인 거미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시적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처음엔 무심했다가 서러워지다가 슬퍼지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6쪽으로 넘어와서 학습활동 2의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말하는 이를 중심으로 이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말하는 이가 바라보는 대상, 그리고 말하는 이의 행동, 말하는 이의 정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연에서는 거미 새끼를 발견했고요. 그 거미 새끼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렸어요. 말하는 이의 정서는 무심함이고요. 자, 두 번째 연에서는 감정이 바뀝니다. 말하는 이의 정서가 바뀌어요. 뭘 발견했어? 그렇지. 새끼 거미의 엄마 거미로 보이는 큰 거미를 발견을 했어요. 말하는 이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문 밖으로 또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문 밖으로 쓸어버리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죠? 가슴이 짜릿하고 뭔가 서러움을 느꼈었어. 세 번째 연에서는 그 서러움과 가슴 짜릿한 그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뭘 발견합니까? 갓 태어난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발견했어. 어떻게 했죠? 네, 이번엔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문 밖으로 또 버렸어. 엄마하고 형 누나 만나길 바라면서, 가족이라도 쉬이 만나길 바라면서 버려요. 그때 느낀 감정은요, 가슴이 메이고 서럽고 막 슬펐어.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것 확인하면 되겠죠? 자, 말하는 이의 정서, 2연은 가슴이 짜릿함, 서러움, 3년은 가슴이 메임, 서러움, 슬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시가 창작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시의 제목인 수라는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세계나 그곳에 사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시가 창작된 1930년대는 20여 년이 넘는 식민 통치하에 일제의 수탈이 절정에 이른 시기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적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먹기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이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시인이 이 시의 제목을 수라로 지은 이유를 써보자. 자, 앞에서 살펴봤었죠? 시인은 가족들이 흩어져 혼란에 빠진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일제의 수탈로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마치 큰 혼란에 빠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수라장의 그 수라의 의미를 담아 수라라는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충분히 연결할 수 있겠죠? 잘 필기해 두세요. 이 시를 읽고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자,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을 잃은 새끼 거미, 또 새끼를 찾으러 온 거미, 가족을 찾으러 나오는 더 작은 새끼 거미. 이 모습에서 그 모습이 좀 그려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봤을 때 정말 그 1930년대 막 강제징용 끌려가고 그때 막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위안부 사건도 막 터지고 정말 이 조선인 국적 없는 조선인들은 정말 그 서러움의 끝을 달리던 시기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민족의 모습이 거미에 투영이 되면서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서로의 소식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들이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고 힘들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자, 이런 여러분들의 그 감상을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란 얘기입니다. 예시 답안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예시 답안, 이 시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이런 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가슴이 찡하고 슬펐다. 또한 창작 당시의 시적 상황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당시 현실이 매우 비극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속에서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보니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67쪽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참고하여 슬프지만 아름답다고 느꼈던 경험을 떠올려 글로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문학작품에서는 곱고 예쁜 것만이 아닌 고귀하거나 슬픈 모습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해. 맞아, 이 시에는 슬픈 내용이 담겨 있지만 나는 이 슬픔에서 아름다움을 느꼈어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분명히 수라라는 작품도 시적 화자가 계속해서 슬프다, 서럽다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슬프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슬프고 어두운 상황을 굉장히 돌려서 표현을 했잖아요. 특히 그 거미가족, 굉장히 작은 생명체에 우리의 민족의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어찌되었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함으로써 서럽고 슬프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또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시적 화자는 계속해서 너무 슬프고 서럽다, 막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지만 계속 또 동시에 이 가족이 회복되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슬프다라는 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써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새드 엔딩으로 끝나서 더 아름다웠던 영화 혹은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야지 좋은 건 아니죠. 조금 더 깊은 감동을 주고 깊은 울림을 주기 위해서 새드 엔딩, 비극적인 엔딩으로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울림을 주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가령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도 둘이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엔 비록 죽음으로써 둘의 사랑이 끝이 나지만 이 죽음마저 갈라놓지 못한 사랑, 죽음으로써 사랑을 완성시킨다?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설정이 오히려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슬퍼서 아름답다. 슬펐기에 더 그 사랑이 빛나는 경우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뭐 시라던가 문학 작품이라던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봤던 경험을 이곳에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글로 쓰시는 걸로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한번 자유롭게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부전을 보면서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문학 작품의 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